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종이접기라는 주제와 우주로봇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질문,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로봇이 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사실 저는 좀 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은 너무나 많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우주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기 전에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또 제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고 뭐 하는 사람이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혹시 포항공대라고 아나요? 저기 포항에 있는 그 작은 공대가 있는데, 거기서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에 와서 석사학위, 박사학위. 여기 혹시 석사, 박사 아는 사람들 있나요? 다들? 잘 아나요? 석사가 뭔지, 박사가 뭔지. 그렇죠? 대학원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학원은 가면 안 된다. 제가 가면 안 되는 곳에 가서 석사 박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버드에 가서, 하버드도 대부분 잘 알고 있죠. 거기서 공부를 한 후에 지금은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되게 먼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나와는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제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보다 거의 다르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 챌린지를 통과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제가 초등학생 때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그때 이렇게 공부를 사실 똑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은 못하는데, 막 친구들 보면 엄청 암기 잘하는 사람, 이거 문제 잘 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하나는, 저는 항상 무엇이든 뭔가 새로운 걸 보고 배우는 게 재밌었어요. 세상에는 신기한 게 너무나 많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경험하고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새롭고 재밌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질문해서 온 것처럼 계속 질문하고 생각하고,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그 자리에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 연구 분야는 아까 얘기했듯이 종이접기랑 이런 종이접기라고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랑 우주로봇인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불타는, 그러니까 우주처럼 그렇게 극한의 환경, 온도도 높고 진공의 방사선에 이런 데를 가려면은 불 정도도 견뎌야겠죠. 그래서 이런 데 갈 수 있는 로봇. 그리고 이것도 이따가 다시 소개를 할 건데, 우리가 우주 쓰레기라고 해서 요새 우주 쓰레기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쓰레기 치워주는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럼 이제 우주로봇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죠.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곳이죠.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죠. 이렇게 보면은 진짜 너무 예뻐요. 제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진짜 우주에서 이런 지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쁜 지구를. 근데 우리가 우주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이 지구를 나가려고 해요. 왜 이 아름답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왜 나가려고 할까요? 우리는 왜 우주로 가려고 할까요? 조금 시간을 줄 테니까 다들 한 번씩 고민해 보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그냥 멋있어서, 별이 멋있어서, 좋아서, 거기 가면 얼마나 위험해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한테 좋지도 않고 힘들게 나가잖아요. 그 많은 돈과 자원과 이걸 써서. 우리는 왜 이 좋은 지구를 두고 나가려고 할까요? 사실 이 질문은 꼭 우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곳은 너무 많아요. 지구상에도 이런 정글, 아니면 아주 깊은 심해, 아니면 사막, 아니면 이런 남극, 북극 등 이런 빙하 지역, 대부분 다 사람들이 가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따뜻하고 날씨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살면 되는데, 사람들은 굳이 여기를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방송이 나가고 있어서 이따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하고 답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따 나중에 그 기회가 되면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답이 있어도 혼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의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한 답은, 저의 답이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답은 오히려 우리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은 그냥 제가 아무 사진이나 우리의 즐거운
즐거운 생활 하면서 찾아가지고 나오는 구글에서 그냥 다 스크랩한 거거든요. 음악을 배울 수도 있고 멋진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취미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즐거운 식사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위태롭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영위할 수 있는 거지, 조금만 바깥으로 나가도 금방 이런 평화는 다 깨질 겁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지금은 괜찮죠. 하지만 우리의 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물론 이 속도가 느려진다, 인구가 줄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인구는 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EU에서 예측한 자료인데 2040년이 넘어가면 2080년경에는 100억 명이 넘을 것이다. 그럼 이 100억 명이 이제 지구를 열심히 활용해야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행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지구를 엄청나게 파괴를 합니다. 당연히 우리 좋은 가구 있는 거 쓰려면 나무도 써야 되고요. 자원도 파서 거의 텅텅 비어 있죠. 그렇게 열심히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뭐 북극은 다 녹아내리고 있어요. 이 쓰레기산은 더 이상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지경이 오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 있고 산림을 덜 쓸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원히 안 할 수는 없어요. 계속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조금씩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는 집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 집에서 다 살고 있잖아요. 부모님 집 너무 아늑하고 편하죠. 너무 좋아요. 거기서 사실 평생 살아도 사실 좋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우리는 평생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이겨내야 됩니다. 지구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포근한 집이고 좋은 곳이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그곳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도 많아요. 뭐 우주나 이런 데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아마 다 봤을 거예요. 근데 뭐 암울한 영화도 있고 희망적인 영화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이것을 암울하게 만드느냐 희망적으로 만드느냐는 결국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미래는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이죠.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화성기지, 달기지, 아니면 지구 궤도에다 이렇게 우리 거주지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앞서 말했듯이 어떤 미래로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20년 내에 우린 달에 갈 거고 여러분 앞으로 거의 80년, 100년은 더 있을 거잖아요. 이런 세대를 여러분들은 직접 목도하는, 그리고 이런 세대가 왔을 때 그런 세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오케이, 우주에 나가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거는 막연하게 알고 있죠. 우주는 너무 위험하고 힘든 곳이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우주는 왜 위험할까요? 우주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게 우리가 힘들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쉬운 예시가 이게 우주복이거든요. 보면 알겠지만 뭐 짜잘하게 엄청 많죠? 이거는 옷이 아니에요. 우주복은 사실상의 우주선이에요. 보면은 산소도 공급해줘야 되고 방사선도 막아줘야 되고 열 차이도 있어야 되고 진짜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서 여기서 대표적인 것들 얘기하자면은 공기가 없어요. 공기가 없으면 당연히 숨도 못 쉬죠. 우리가 숨을 못 쉬면은 몇 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여기 숨참기 내기 하나요, 요새도? 하면은 우리가 뭐 사실 길어봤자 몇 분이잖아요. 1시간 참을 수 있는 사람 없죠. 사실 1시간이라는 건 진짜 짧은 시간인데 우리는 그조차도 못 견뎌요. 온도? 우리 요새 막 일교차 심하다, 뭐 20도, 30도만 나가도 뭐 큰일 날 것처럼 하지만 우주에서는 300도씩 일교차가 납니다. 이걸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방사선도 마찬가지예요. 방사선이란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 뭐 앤트맨이나 이런 영화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작은 세계로 가면은 이 방사선이라는 거는 진짜 거의 포탄들이 날라오고 있어요. 우리한테 아주 작은 폭탄이지만 그런 대포알들이 날아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우리의 DNA를 다 박살을 내는 거죠. 그래서 방사선에는 진짜 조금만 노출이 돼도 암에 걸리거나 큰 병에 걸리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만큼 복잡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아무리 근데 이걸 하고 나가도 여기 구멍 좀 나거나 이거 잘못 파손되면은 진짜 그 자리에서 거의 살기 힘든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우주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주가 위험한 곳이라는 걸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질문, 오늘의 사실 메인 질문인데요. 자, 사람이냐 로봇이냐? 그러면은 첫 번째,
그 위험한 곳에서 사람이 로봇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사실 그것보다 더 앞서 나와야 될 질문은 도대체 우주에선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그걸 당연히 알아야 얘가 사람이 나은지 로봇이 나은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로봇이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어서 나와야 될 질문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로봇을 보낸다고 했을 때 아니면 사람을 보낸다고 했을 때 사람이 로봇보다 나은 것이 뭘까? 아니면은 로봇을 보낸다고 했으면 로봇이 사람보다 나은 것이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겠죠? 한번 조금 시간 줄 테니까 고민해 볼래요? 우리가 만약 우주에다 누군가를 보내야 돼. 나라면 내가 그 프로젝트의 대장이자 내가 책임자라면은 나는 누구를 보낼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조금씩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씩 고민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주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부터 좀 더 답을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지역을 탐사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정찰이잖아요. 정찰. 그렇죠? 정찰을 해서 어디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어떤 데 자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먹고 살 식량 생산 같은 걸 해야죠. 이것도 좀 뭐 예시를 들자면은 스타라고 요새 친구들은 스타크래프트 안 할 것 같은데 미네랄 캐로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뭐 어떤 쓸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야 되고 생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을 건축도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우주에서 산다는 거는 옛날에는 그냥 달에 잠깐 갔다 왔잖아요. 며칠 갔다 왔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캠핑 가면은 잠깐 짐 싸갖고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됐는데 우주에 나가려고 하면은 거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캠핑 가는 것과 거기 가서 산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지구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이제 우주에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런 일들을 할 때 사람, 이거는 그죠, 우리가 그 달 착륙했을 때 닐 암스트롱과 그 사진인데 이거는 나사에서 만든 발키리라는 로봇의 사진이에요. 과연 이 둘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사실 이거는 너무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좀 상상을 펼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더 나을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로봇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우리가 로봇으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로봇을 만드는 게 왜 어려울까요? 이 고민을 한번 좀 해보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거 너무 또 이거 유명한 로봇이죠.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로봇인데 거의 뭐 사실 모든 일을 다 해요. 왠지 좀만 더 있으면은 더 이상 우리가 필요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로봇들이 있는데 우주는 왜 그냥 이런 로봇들을 이제 보내서 그럼 일시키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주는 지상과는 아주 다른 그 제일 어려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우리는 로켓을 타고 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극한의 캠핑이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데 거의 티코 안에다가 모든 걸 다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당연히 최대한 압축을 해야 되고 최대한 작고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실제로 이거 ISS 그 우주정거장 사진이거든요. 진짜 좁아요. 이게 다 돈이기 때문에. 좁은 이유는 공기 마찰을 줄이려면은 로켓이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 있게 보낼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어려운 문제인데요. 생각을 해봐요. 우주에 이걸 보냈어요. 얘가 고장났어요. AS 기사 부르면 올까요? AS 기사 가는 게 더 힘들겠죠? 그렇죠? 우주 로봇은 고장나면은 그냥 끝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주 로봇이 예를 들어 이게 우주 쓰레기 치우는 로봇인데 이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 보면은 관절들이 이렇게 모터거든요. 모터 여러분 그 아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기계가 움직이려면 무조건 다 모터 써야 됩니다. 근데 이 모터가 한두 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만큼 들어가요. 근데 이런 보통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은 이렇게 관절이 많아야 되는데 관절이 많으면 모터가 많아야 되고 그 말인즉 그런 뭐 모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런 로봇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센서도 있어야 되고 모터 돌리는 뭐 배터리, 드라이버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그 말인즉 여기 페일리어 포인트라고 제가 영어를 써놨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라도 망가지잖아요. 이거는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주 쓰레기 잡으러 가는데 팔 하나가 안 움직여요. 덜렁덜렁 거려요. 물론 세 개 가지고 막 어떻게든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목표했던 걸 수행할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라도 고장하면 큰일 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로 우주에 나가는 요 모터 하나당 보통 1억씩 해요. 거의 뭐 억대가 넘죠. 우리 그냥 여기서 사면은 뭐 몇만 원이면 사는 거를 거의 뭐 1, 2억씩 거의 아파트 뭐 한두 채, 자동차 한두 채씩 주고 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 로봇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보낼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걸 같이 소개를 하려고 해요. 저는 계속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제 나름대로의 답을 찾았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찾은 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답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저걸 해결할까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종이접기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찾은 답은 종이접기였어요. 그래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우주 쓰레기 치우는 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주 쓰레기 문제는 뭐 다들 알고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우주 쓰레기가 우주 쓰레기끼리 부딪히면은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주에서 그 우주가 쓰레기로 가득 차면은 이제 더 이상 로켓을 못 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GPS도 못 쓰고요. 지구 반대편이랑 통신도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주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죠. 즉 우리는 영원히 지구에 갇혀서 이렇게 말라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 캐슬러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이제 올 것이다라는 게 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우주 쓰레기 치우는 임무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같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이 우리별 1호 개환 임무라고 해서 우리가 최초로 쓴 카이스트에서 최초로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인공위성. 그거를 이제 다시 회수해서 지구로 가져오자,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저는 현재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요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죠. 이렇게 결국 문제가 무엇이냐? 너무 모터가 많다, 너무 복잡하다, 너무 크고 무겁다 였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완전 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봤어요. 여러분 혹시 종이접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접어본 적 있나요? 꽃접기?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잘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말려서 접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냥 단순히 접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걸 잡을 수가 있죠. 뭐 나무도 잡을 수 있고요, 공도 잡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카드도 한번 잡아봤어요. 카드도 되네 하면은 더 익스트림한 거, 우리가 진짜 작은 것도 한번 잡아보자. 너트도 잡아볼까 해서 너트도 잡았어요. 또 이게 좋은 게 이게 그냥 그 플라스틱 페트병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넣어도 되는 거예요. 원래 그냥 로봇이었으면은 방수 처리하고 뭐 하고 막 했는데, 얘는 그냥 우리가 페트병 잘라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가능했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또 페트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꽃 같은 것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겁든 작든 가볍든 이런 것들을 다 잡을 수가 있었다 하고, 저희가 또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물처럼 엮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kg은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막 엄청 비싼 소재를 쓴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쓰는 페트병 잘라서 만든 거예요. 근데 100kg 들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재밌는 생각이 났죠. 사람도 들 수 있나? 해서 실제로 접니다. 저도 한번 타고 올라가 봤어요. 이거 사람도 되네. 그렇죠. 다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올라갔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아니라.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생각한 거예요. 이거 우주에 보내면 너무 좋겠다. 근데 이때 문제점은 얘가 큰 물체를 잡으려면 엄청 커야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공간이 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아갈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이것도 그냥 페트병 그 스트립이잖아요. 그냥 그 띠잖아요, 띠. 그러니까 그냥 둘둘 말아놓으면 이렇게 커질 수 있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내년에 이게 우주에 발사될 예정인데, 내년에는 한 1.5m 정도 크기 되는 것까지 엄청 크게 펼쳐져서 이제 우주 쓰레기를 포획하고 돌아오는 그런 임무를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 잘 되면은 내년에 뉴스에 나올 테니까 그때 아는 척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이 많으면 사실 계속 소개해주고 싶은데, 혹시 지금 시간이 지금 2시 55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제가 좀 더 이쪽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한 가지 또 설명해주고 싶은 프로젝트가 이 로봇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달 탐사 로봇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달 탐사 로버를 만들 때 종이접기가 왜 필요하냐 질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로버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로버가 그냥 달이나 화성에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친구들 보고 로버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굴러다닌다, 움직인다라는 뜻에서. 근데 이런 로버들은 거의 기어다녀요. 그 실제로 보면은 1초에 5cm. 그러니까 보면 답답해요. 하루 종일 가봤자 한 10m. 여러분 10m 가려면 몇 초면 가죠. 근데 이 로버들은 진짜 살금살금 기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달이나 화성 가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로버가 가다가 여기 딱 걸려요. 덜컹 걸리면은 여기 그런 지상에서야 가서 얼른 빼주면 되죠. 너 걸렸어? 가면 내가 도와줄게 하고 해주면 되는데 달은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못 도와줘요. 그 비싼 로켓에 그 예산을 투자하고 돈을 해서 갔는데 돌에 걸려서 그냥 임무가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그랬다가 돌에 걸리면 그 조종사는 그 모든 비난을 다 받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은 앞에 한 2m 찍어놓고 기어간 다음에 또 한 번 2m 보고 이렇게 아주 살금살금 갑니다. 근데 실제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런 샌드 트랩이라고 해서 모래구덩이에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화성 로버 오퍼튜니티의 실제 사례인데 여기 한번 빠져가지고 거의 뭐 한 1, 2주 동안 아무것도 못했대요. 그나마 그것도 빠져나왔으니까 다행이지 영원히 여기 갇혀서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결국에는 큰 바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오프로드 차 보면은 바퀴 이만한 것들, 산 타고 다니는 것도 보면은 알죠. 바퀴 큰 게 무조건 최고예요. 뭐가 다 됐든 그냥 피지컬이 최고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무겁고 큰 거는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다. 이 딜레마랑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결한 거는 종이접기를 쓰면은 그 간극을 메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건 제가 석사 때 했던 건데 종이를 접어가지고 천을 이렇게 잘 접어서 모양이 변하는 바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높은 곳도 올라갈 수 있고 좁은 틈을 만나면은 이렇게 좁은 틈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복잡하지 않게 만들었다 해서 여기서 또 이제 호기심이 새롭게 동했죠. 크게도 만들어 볼까? 크게도 이게 가능한가? 해서 실제로 사람이 타는 차에다가 한번 이걸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 예시는 우리가 실제로 거의 세계에서 이 정도 수준의 모양이 변하는 바퀴는 없었거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원래 이렇게 모양 바뀌는 거 만들려면 우리 경첩이나 힌지 알죠? 다 그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애들은 이렇게 충격받으면 다 휘고 망가져요. 근데 얘네들은 천으로 다 만들어 놨거든요. 천과 그 단단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놔서 천은 아무리 휘어져도 천이죠. 우리 옷 생각해봐요. 우리가 바닥에서 뒹굴고 난리를 쳐도 얘 안 찢어져요. 이게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종이접기의 원리를 이용하면은 훨씬 더 그 효율적으로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거 가장 최근에 발표된 성과인데 사실 방금 전에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구에서 좀 더 무거운 걸 했다면은 다른 그런 것들이 필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달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 달 탐사 로봇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바퀴가 이렇게 좀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바퀴는 우리가 다빈치 다리라고 접착제 하나 없이 조립할 수 있는 이런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고서 이거다 하고 이 다리를 약간 다빈치 다리 만들듯이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야 됐냐 하면은 여기서 나오죠. 다빈치 접착제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모양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걸 잘 엮어놔서 원형이 되죠. 종이접기 하면서 이런 비슷한 거 만들어 본 적이 있지 않아요? 띠 말아가지고. 근데 그거를 좀 더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스프링 스틸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 스프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탄성도 있고 그래서 높이서 떨어뜨려도 괜찮고 그렇죠? 그래서 떨어져서도 잘 갈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고 네, 바퀴가 커지면은 이렇게 계단도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뭔가 가다가 돌을 만났네 하면 바퀴를 키워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동굴을 가도 이렇게 떨어져도 자기가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복구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래 지형에서도 이렇게 가보고 뭐 자갈 지형에서도 가보고 저희가 별군데 다 가봤어요. 그러니까 잘 간다 이런 것들을 테스트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우주는 이것보다 오히려 더 이렇게 온도가 극단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그냥 재미로 우리 이거 불도 갈 수 있는데
해서 불까지 갈 수 있는 로봇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테스트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실 더 소개하고 싶은 게 많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하려고 해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로봇이 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각자 한번 로봇을 보낸다면 어떤 일을 할까, 사람을 보낸다면 어떤 일을 할까, 이런 거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